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영상 30도에서 1도로 떨어지는데 불과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목도리가 그리워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은 뜨개질의 명인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저는 손뜨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정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그 뜨개질 그러면은 이 뜨개질 문화가 영국이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이 복직사에서 보면은 요크라든가 네. 또 뭐 아란이라든가 또 페어메일이라든가 네. 페어마일이라든가 아니면 셔틀랜드라든가 이런 그 지명이 나와요. 그 보면 이제 다 이 뜨개질과 관련된 그런 지명들인데 우리나라는 이 뜨개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도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뜨개가 옛날에는 옷 중심으로 돼가 있었지만은 요즘은 점점 그게 트렌드가 변화가 돼가지고 네. 이제 소품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뜨개질 한 것들을 많이 네. 갖고 나오셨는데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옛날에는 우리가 목도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요즘은 목도리보다는 이렇게 간편하게 내고음을 해가지고 목만 따뜻하게. 네. 목도리는 길고 치렁치렁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네키 목도리라는 거, 목만. 이쁘네요, 아주.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해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런 목도리. 어허.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하고 양모처럼 돼 있습니다.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트 위에다가 바로 입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네. 그러니까는 온갖 목도리. 이거는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이게 대바늘을 가지고 된 네, 거죠? 네, 전부 다 대바늘입니다. 네. 지금 가지고 오신 바늘은 저게 이거는 지금 코바늘 같으네요. 코바늘, 네. 예, 그렇죠. 코바늘은 주로 여름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봄, 여름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좀 디테일한 그런 거를 나타낼 수가 있고 대바늘은 좀 포근한 느낌을 나타내기 때문에 겨울에 대바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바늘 뜨기가 있고 지금 코바늘 뜨기가 네. 있고 또 아프간 뜨기라는 네네. 것도 있고 그렇죠.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테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봄, 여름으로는 코바늘을 많이 사용하고요. 코바늘 가지고는 소품, 네. 그리고 인형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바늘은 가을, 겨울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옷이라든지 목도리, 그리고 인형도 그걸 하고 있고요. 아프간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요즘 마법의 바늘이라고도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일단 이제 짜임이 칙조가 단단하기 때문에 네. 가방이라든지 물론 옷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북유럽 해안지대죠, 영국에. 그 보면은 셔틀랜드라고 네네. 그 아주 그 레이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웨딩링이라고. 네. 그거는 아주 그 미세한 그 손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대바늘로 뜨는 거죠? 아니요, 그건 코바늘입니다. 코바늘로 물론 뜨니까. 대바늘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주로 코바늘로 해가지고 레이스 바늘이 따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흔히 바늘질 하는 실 그 굵기 정도의 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결혼식에 신부가 그 베일로 썼다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강보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대작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가서 보면은 이게 아주 미세해요. 네. 그리고 아주 얇고 그래서 그 결혼 반지가 이게 통과되는 네. 그래서 결혼 반지 레이스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대바늘로 뜨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그게 코바늘로 뜨는 네네. 거군요. 네. 이게 이제 대바늘 같은 경우는 고리와 고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뜨는 거죠. 대바늘은 바늘을 두 개를 가지고 네. 이렇게 뜨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네. 코바늘 같은 경우는 실에 실을 이렇게 네. 뜨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일상용품이라든가 인테리어 소품이라든가 네.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아프간 뜨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게 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게 담요를 뜰 때 사용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담요를 만든다 해서 이제 아프간 뜨기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명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과거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게 이제
뜨개질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 외국의 경우도 뭐 유명인들이 상당히 뜨개질을 네. 좋아하는 걸로 나와요. 이를테면 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는 네. 성격이 아주 급하고 또 고집 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필립 공인 그 남편 말도 잘 안 듣고 근데 이 뜨개질을 하면서 그게 안정을 찾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또 유명한 뭐 헬렌 켈러라든가 또 1938년도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펄벙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늘 뜨개질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또 유명한 여배우로서는 뭐 그레이스 켈리라든가 또 오드리 헵번 이런 사람들이 또 뜨개질을 늘 일상화 했고 또 이게 여자만 전유물이 아니라 남성들도 떠요.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대문호라고 일컫는 셰익스피어라든가 또 뭐 해밍웨이라든가 에르메네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뜨개질을 늘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김용건이라든가 또 그 아들이죠 하정우 이 부자지간이죠. 아주 뭐 뜨개질 잘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뜨개질이 뭐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주변에서 보면은 또 막상 뜨개질하는 분들 보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늘 뭐 주변에서 뜨개질들을 하셨는데 지금 많이 좀 사라지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거는 뜨개질 문화가 사라졌다기보다도 네. 그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옛날에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뜨개질은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재활용 그런 의미로 좀 더 따뜻하게 입는 옷을 많이 만들었다고 보면은 요즘은 그래서 조금 더 자기만의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소품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금방 하고 금방 끝나고 그런 추세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럴까 이제 늘 길게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는 것만 끝나면은 이제 끝나시니까. 아,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주변에서 네. 잘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뭐 동해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화원에서 이렇게 하는 네네. 그런 데서나 볼 수 있고 주변에서는 잘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이거 그 뜨개질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 같은 게 있습니까? 뭐 학과라든가? 지금 그런 거는 아직까지 이제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안 네. 하고 그냥 이래 아름아름으로 하고 그 뜨개방이라는 샵에서 이걸 하다가 요즘은 학원에서도 조금 학원이 생기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래 공인된 그런 학원은 없습니다. 아, 그럼 학교에서는 지금 일체 네, 뭐 없습니다. 가르치는 게 없군요. 옛날에 보면은 뭐 가사, 가정 이런 시간이 있어서 이게 뜨개질을 배우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노팅엄 트렌트 대학이라든가 영국 런던 예술대학 같은 데서는 이게 그 과정으로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문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아쉬움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 뜨개질이라는 게 상당히 그 주변 확대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이 일상적으로 뭐 시간 소요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뜨개질이. 뜨개질의 그 좋은 점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뜨개질의 좋은 점이라면은 실과 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면을 만듭니다. 면을 네, 만들어서 네. 이 면이 돼가지고 이런 이제 그 형태를 잡혀 나가는 그 과정이 재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남자애들 네. 그 애들을 뜨개질을 시켜보니까 성격이 차분해지고 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습관을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뜨개질은 별건 아니지만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더 차분해지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걸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애기들 그런 애기들을 이래 다운 증후군이라 그러죠. 네. 그런 이제 어린이들을 예쁜 색깔로 실로 이래 뜨개질을 시켜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성격이 점점 좀 좋아지는 이제 욱하는 성격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저는 뜨개질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무료하시잖아요. 무료하기 때문에 그냥 남 뒷담화도 많이 하시고 좀 성격적으로 많이 바뀌시는데 그분들을 뜨개질을 시켜보니까 그런 게 차분하게 가라앉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제가 요양병원에 한 뜨개 봉사를 갔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는 예, 그게 하나에 완성된 거 나오는 것보다도 그냥 예쁜 실로 하는 과정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치매 예방도 좋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노인회관 같은 데를 가보면
굉장히 무료해 하세요. 네네. 뭐 겨우 이제 하는 것이 화투를 친다든가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는데 오히려 이게 뜨개질 같은 걸 통해서 치매 예방도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우울증 예방에도 네네. 상당히 좋다고 그 소리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손 동작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뇌 활동을 도와서 이 상당히 그 안정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그런 그 성격을 소유하도록 그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보면은 이게 세로토닌이라는 게 이게 분비가 네.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을 전달하는 거죠. 신경 물질. 그 세로토닌이 이게 분비를 된다고 그래요. 이 그 뜨개질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뜨개질이 사실 생활화되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텐데 보면은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네.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스위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스위스의 그 취리히에 중앙 기차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무려 그 19m짜리의 그 손뜨개로 만든 네. 나무가 있어요. 네네. 보셨습니까? 예, 화면으로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게 이제 어네스토 스톤이라는 그 브라질 아티스트죠. 네. 그 사람이 그 만든 작품인데 이 밑에를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나름대로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줘놨더라고요. 가이가모도 트리라고. 네, 그렇게 저는 나무를 봤는데 어쨌든 이게 그 상징물로서 우리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종특별자치시에도 우리 그 정 선생님 같은 분의 그 작품이 그렇게 멋지게 걸려 있어서 모든 분들이 와서 보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생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화가들도 이게 뜨개질하는 여인들을 많이 그렸어요. 아시겠습니다만 뭐 19세기경 정도 되죠. 그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분이 뜨개질하는 여인을 그린 그 그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뭐 1976년도에 이태길 화가가 그린 작품을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뜨개질하는 것들이 그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주변에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가르칠 때 주로 이제 어떤 형태로 이렇게 가르치시나요? 저는 수업을 1대1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흥미를 돋기 위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일단 기초적인 거는 먼저 같이 해야 되겠지만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형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인형, 옷을 하고 싶으신 분은 옷. 근데 주로 인형이라든지 소품을 많이 하고 옷은 조금 그러니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좀 적으세요. 네. 그래서 인형 같은 경우에는 그 도안을 제가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에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은 외국에 인형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모양을 따가지고 그 모양을 따가지고 그걸 제가 도안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도안을 사서 제가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물론 그 도안 그대로 하면은 초상권 때문에 안 되겠죠. 네. 저작권 때문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 가끔씩 제가 서울 가서 배우기도 해요. 네. 새로운 거를 제가 세종시에만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것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니까 가끔씩 서울 가서 배우는데 제가 가는 데는 끌림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인형을 위주로 하는데 거기서 잠깐 배우고 오고 그래서 또 가르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달인이고 전문가신데 아직도 또 뭐 배움이 또 많습니다. 필요한 모양이군요. 예, 무궁무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만큼 배울 이제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그만큼 많이들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네. 얘기하고도 그리고 통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것만 그러고 일본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영어권 거기서 벗어나서 포르투갈이라든지 세계 각 나라에 뜨개가 많이 있으니까 그 네. 나라 언어를 접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우리나라 언어로 바꾸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뜨개질 그러면은 탁 떠오르는 단어가 이 목도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미 쪽을 가면은
그분들은 양말을 뜨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그 문화 형태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우리는 이제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그 아래가 따뜻하고 위에가 추운 반면에 네네. 그분들은 또 반대니까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이런 때 1년 내내 뜬 것들을 주변 있는들한테 나눠주고 네.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어쨌든 이 정서적으로도 좋고 네. 또 주변에 선물하기에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건 뭐 남녀노소 뭐 연령대도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가르치면서 이런 점들이 조금 그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조금 제가 이제 바라는 점은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 5개월 단위로 합니다. 네. 5개월 하고 또 다시 추첨해서 또 5개월 하는데 그러면 5개월 하고는 이게 맥이 끊어지니까 아하.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연장해서 뭐 적어도 1년 단위는 돼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네, 너무 짧게끔 짧고. 되군요. 네. 그러면 이게 5개월 정도 하면 이것도 뭐 나름대로 그레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5개월 동안 그냥 기초만 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어떤 분은 한 주, 2주 해가지고는 이게 기초를 다 끝내고 옷을 완성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조금 원하는 대로는 계속 이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위한 그 하나의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걸 배움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일거리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정도 되려면은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저희가 그 숙련 있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소품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년. 예.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적에는 이렇게 작은 수세미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수세미가 그래서, 이제 네. 기초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이래 전시회라든지 그때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면은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팔리더라는 그게 감이 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계절에 따라서 이런 가린다 같은 거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게 아마 스스로가 이래 가지고 창업이 되겠다. 네. 그러니까 조금씩 해가지고 늘려주면은 그게 가능할 것 같고요. 세종시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가격세가 좀 비싸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그 자격이라든가 이게 자격증 제도가 있나요, 이것도? 자격증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하는데 그거는 사설이고 아직까지 공인된 자격은 없습니다. 국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국가 건 자격은 없고요. 없고 이제 네. 학원에서 주는 이제 개인적인 거. 그래서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은 아직 그게 크게 쓸모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게 주변인들한테 저변 확대가 필요한데, 네. 어떻게 뭐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바람이라면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조금 생활이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분들을 조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일을 하기 힘드니까 모아서 이걸 만들어보고 그래서 판매를 해보고 그래서 자신이 붙으면은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아직까지 요원하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 아까 제가 그 어네스토 네토의 그 가이가 머더 트리라는 작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그런 그 작품을 그 걸을 만한 곳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중앙 로텐다 쪽에다가 걸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그 접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욕망도 갖게 될 텐데 그런 장소를 좀 물색을 해서 작품을 갖다가 대형화시킨 작품을 좀 걸어놓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 작년에 이제 세종예술재단에서 그 수세미뜨기 사업을 했어요. 무지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리에다가 쭉 이제 꽃 모양을 해서 걸어놓고 그걸 이제 일반 전시를 하고 그 전시가 끝나면은 이래 그거 가지고 부르 과정을 돕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연말에만 했는데
좀 그런 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 했으면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에 세종축제 때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었는데요. 이게 뜨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 관심을 그냥 그대로 사그러들게 하지 말고 조금 활성화시켰으면 어떨까. 그러기에는 저 혼자 하기에도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같이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같이 동참을 하고 또 시에서 조금 도와주고 이러면은 충분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네.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어딘가에 하나 네. 전시를 하는 것이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오늘 그 소품도 많이 가져 나오시고 뜨개질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그 지금 뭐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남으셨으면 좀 마지막 발언으로 말씀 좀 하시죠. 아, 저희는 뜨개라는 것이 보면은 실하고 실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과 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포근한 감정으로, 포근한 촉감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 그 사랑스러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게 참 우리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선물할 때도 참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주부님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뜨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뜨개질의 명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 정정림 선생님 모시고 뜨개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이 뜨개질이 많이 보급되고 또 우리 정 선생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또 늘 기분 좋게 또 세로토닌이 늘 나올 수 있는 그런 작업, 뜨개질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